태양을 보다 보니까 물론 태양이 실질적으로 우리 눈의 경험에선 빨간색의 느낌보단 살짝 쳐다봤을 땐 뭐 흰색이나 노란색에 더 가까울 수 있겠지만 정열, 또 강렬한 열정, 뜨거운 불, 피 이렇게 메시지가 많잖아요. 근데 이 빨강이 만약에 주황을 만났다, 프렌들리해질 수 있어요. 빨강이 자두를 만났다 그러면은 섹시해져.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은데 어떤 의미를 또 갖다 붙이고 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또 그게 되게 확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색은 이제 긍정의 이미지, 그리고 부정의 이미지, 구체적인 이미지, 추상적인 이미지, 그리고 각각의 분야의 쓰임에 따라서 또 그 색채 언어가 달라지기도 해요. 아, 색채가 이 정도까지 넓은 거였구나. 아, 이 컬러라는 것이 빛에서 파생이 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생명과 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우리의 하루 곳곳에 존재하는 수많은 색들은 저마다의 이야기를 담은 채 당신의 세상의 일부가 됩니다. 색을 말하게 되면 걔가 가진 의미를 내세울 때 아주 집단적으로 강해집니다. 옛날에 그 페미니즘 운동을 할 때 보라색 여성은 좀 야하고 타락한 여성을 말해요. 녹색 여성은 착하고 섬세하고 순한 약간 시골 처녀? 근데 여성 운동할 때는 녹색하고 보라색을 매듭을 져서 운동을 합니다. 너도 여자, 너도 여자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처럼 그건 의식적인 거죠. 또 하나는 프랑스 시민혁명 때는 박애다. 우리는 희생을 하겠다. 흰색이다.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파란색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국기를 보면 금방 알아요. 유니온 잭도 붉은색이 상징하는 거와 그 크로스죠. 십자가와 또 스코틀랜드의 하늘색과 이것들이 조화를 이뤘어요. 그건 뭐냐면 평화와 힘과 크로스입니다. 십자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색도 상당히 많습니다. 유럽 나라 깃발들이 보면 네덜란드 주황색이죠. 유니폼부터 사람들 오는 것도 옛날에 오렌지 공작이 나라를 구했대요. 그때부터 이제 오렌지를 좋아하는 건데 과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기억에 남았고 그러면 더 강해지는 거죠. 사회적인 거 그것들이 좀 집단화되고 또 의식적으로 또 이걸 발전시키다 보면 그거는 굉장한 힘을 갖게 됩니다. 과거부터 색은 각 집단이 지닌 고유한 맥락과 정서를 담아내며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습니다. 이처럼 색은 다양한 집단과 국가의 집단의식을 상징해 왔고 우리나라의 색들 역시 우리의 민족성과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려 때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음양오행설이 우리나라 민족이랑 딱 맞아떨어진 거예요. 그게 더 발전한 게 우리나라의 전통색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궁궐도 보면 음양오행으로 설계가 정확하게 되어 있고 궁궐 마찬가지로 사대문도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춘문, 영춘문 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말하자면. 그것처럼 음양오행에 의해서 철저하게 법보다도 더 무섭게 지켜온 게 이제 조선의 전통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남의 사상이 들어왔지만 의외로 중국이나 일본에서는 있기는 있는데 별로 인기를 못 끌었어요. 우리나라가 엄청나게 발전을 시킨 거죠. 그 중에서도 전통적인 흰색은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글쎄요, 과거에는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백의 민족, 정말 흰색 좋아하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가 흰색을 좋아한 거는 세종장원대왕 실록에 고려인들은 백의를 아주 숭상하다시피 바쳤다. 이런 기록이 정식으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의가 아주 옛날부터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그거를 몇 가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교 사상이 번지면서 더 강해진 게 선비는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 마음을 비운 거를 어떻게 표현할 거냐? 옷으로 표현하는 거죠. 나는 깨끗합니다. 욕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도 양반님이 저러고 다니는데 우리도 좀 이거라도 좀 깨끗해야지 해서 일반 백성들도 흰옷을 좋아했죠. 노비라고 해서 노비 문서가 있는 사람들은 정상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거기는 지저분하고 황토옷, 회색 옷을 입었지만 일반 양민이 있죠. 거기부터 양반까지 나 흰옷을 입게 된 거죠. 그것처럼 흰색은 빈 바탕에서 출발한다는 의미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비정신, 신을 모시는 거 여러 가지가 맞았고 그게 지금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로부터 배그민족이라 불려왔지만 2002년 월드컵 당시에는 흰색보다 붉은 악마의 붉은색으로 기억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색에 담긴 상징은 시대와 경험,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해 왔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에는 청금석이라는 원료 자체가 너무 구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비쌌다 보니까 그 울트라마린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그 푸른색이 사용된 건 뭐 성모 마리아에게 사용이 된다거나 고결한 존재에게만 그 색이 사용됐었다면 지금은 울트라마린이라는 색감 자체가 완전히 좀 보급되어 있다 보니까 다채롭게 사용이 되고 있기도 하고 그 색 자체의 의미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칸딘스키라는 예술가는 예술에 있어서 정신적인 것에 대하여란 자기 저서를 통해서 푸른색은 정신적인 색이고 깊이 있는 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인간에 따라 이게 또 다른 건 피카소라는 예술가는 오히려 자기가 20대 때 처음 스페인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서 의지했었던 친구를 잃은 다음에 푸른색을 우울한 색으로 사용해서 청색 시대라고 불리우는 시대에는 파란색을 사용했음에도 되게 슬프고 우울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색도 어떤 채도 어떤 경험, 어떤 상황에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뭐 그 가치나 감정은 되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AI를 비롯한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변화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색은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을까요? 가장 컨템퍼러리하다, 동시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예술가들은 보통 색을 그런 하나의 특정한 뭐 정해진 의미나 방식으로 사용하기보다는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메시지나 철학 기반에다가 그 색을 하나의 효과 개념으로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제 관점에서 얘기하자면 권력이 깨져가고 있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이제 색은 예술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하나의 표현 수단이 되었습니다. 최근에 알바 플랫폼 관련해서 브랜딩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알바 천국은 또 노란색, 그리고 알바몬 같은 경우는 주황색으로 이렇게 확실한 키 컬러를 갖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브랜딩을 진행했던 대상은 이제 스타트업 플랫폼이시긴 했는데 이런 노랑과 주황과는 다르게 겹치지 않으면서도 또 어떤 알바 플랫폼의 좀 신뢰감과 안정감을 전달할 수 있는 색깔이 무엇일까 고민을 하다가 좀 파란색을 선정을 하여서 좀 그런 확실함도 전달하고자 그런 색을 선정하였습니다. 브랜드가 자신만의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데 있어 색은 빼놓을 수 없는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컬러는 크게 한 목적성에 맞는 색, 그 한 목적이라는 거는 어떤 포인트 컬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공간의 니즈에 맞는 컬러가 우선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또 신미성, 일단은 컬러리스트가 지정하는 색은 미적이어야 돼요. 그런 탁월한 색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창성이에요. 그 강조색이 굉장히 그런 다른 브랜드와의 또 차별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또 그 브랜드의 고유의 어떤 특징을 소비자가 기억하고 또 다시 찾아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삼성의 블루가 있잖아요. 근데 이 블루를 아무리 많은 기업들이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이 삼성의 블루가 굉장히 탁월하게 주조색 또는 강조색으로 활용되는 이유가 이 삼성이 갖고 있는 고유의 아이덴티티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고 싶은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기술적이라든지 또 신뢰감이 있다든지 하이테크, 퓨처리스틱한 그런 메시지를 담아서 고유의 블루를 뽑아낸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삼성의 강조색이 예를 들어 뉴욕 타임스퀘어만 가더라도 뭐 애플이나 뭐 도시바나 이런 색들은 잘 눈에 안 띄는데 그 삼성의 블루가 굉장히 눈에 띄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색은 단순히 대상을 설명하는 것을 넘어 그 시대의 분위기와 흐름을 말해주는 하나의 언어가 되기도 합니다. 색채 전문 기업들은 매년 그 해를 가장 잘 표현하는 색을 올해의 색으로 선정하며
선정된 올해의 색은 사회 곳곳에서 활용됩니다. 그 올해 컬러 개념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게 2000년도에 밀레니엄 블루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우리나라에서 붐을 일었었던 게 마르살라. 이제 그 마르살라라는 컬러가 2014년. 그 다음에 로즈 쿼츠, 세레니티. 그때 팬톤의 올해 컬러가 굉장히 심미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트렌드 컬러라는 개념을 사람들이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트렌드 컬러라는 거는 뭐 정치, 사회, 문화, 경제, IT 전반에서 오는 사건들 혹은 사람들의 니즈를 기반으로 발생이 되는 게 트렌드 컬러거든요. 이미 색이 과부하된 상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쇼츠라든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색이라는 게 잠깐이라도 머무르지 않고 확 지나가면서 바뀌어요.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 색이 굉장히 다양하고 색채의 본물이다. 어떤 색채 시대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색채 공예의 시대가 된 거예요. 올해 컬러, 이 클라우드 댄서는 왜 화이트야? 당연한 거 아니야? 화이트는 누구나 쓰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그런 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뭐 여백이다, 그리고 모든 색과 어우러진다, 모든 색을 품고 있다,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한번 쉬어가는 트렌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트렌드 컬러가 이슈나 상황에 따라서 밝아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채도가 올라가기도 하고 뉴트럴해지기도 하고 또 자연적으로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AI 디지털 시대잖아요. 뭐든지 빨라지는 변화가 굉장히 이 스펙트럼하게 진보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색이라는 것들이 어떤 하나의 양상, 트렌드로 가다기보다도 개인화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는 색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는 수단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회에서 색은 과거만큼의 힘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인간의 눈으로 지각할 수 있는 색의 개수가 한 1000만 가지가 되거든요. AI라든지 그런 기술이 발달이 되면서 단순히 자신이 경험하는 그런 컬러 이외에도 다양하게 접하게 되면서 더 색에 대해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또 어떤 새로운 제품이 출시되고 이거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없어요. 미래에 만약 한 100년 지나고 우리 시대를 봤을 때 되게 느리고 개념적이고 철학적인 인간성을 강조하는 예술이 이 시대에 필요했고 주요했다는 평가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디지털과 AI 기반으로 더 색과 디자인적인 실험 중심으로 일상을 더 화려하고 더 정신없고 더 강렬하게 자극을 주는, 도파민 자극을 주는 것들이 이 시대의 상징 예술이라고 평가받게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감히 예견할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해서, 정보는 되게 많고 그 정보를 예를 들어 뭐 제미나이든 챗GPT든 해서 색깔에 대한 구분을 얘기해줘 이렇게만 치셔도 내가 원하는 정보만 분류해서 볼 수 있는 시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색이라는 게 보편적인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의미는 존재할 겁니다. 다수가 예를 들어 뭐 빨간색을 보면은 생명력이 느껴지고 노란색을 보면 좀 더 발산하는 에너지가 느껴지고 이런 식의 좀 보편적인 기준은 존재할 텐데 그게 절대로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예를 들어 같은 색깔도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에서 그 색을 뭐 보거나 느꼈었거나 한다면은 누군가한테는 에너지나 희망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한테는 혐오나 불편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의나 정답으로서 색을 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의 예술이나 철학적 트렌드하고는 좀 맞지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색이나 모든 경험들은 각자의 관점에서 해석의 여지라는 게 얼마든지 열릴 수 있는 자유와 상상의 시대인데, 색을 보거나 느낄 때도 나의 경험, 나의 감정에 집중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지, 굳이 뭐 사학이나 미학이나 이론으로서 정의해 놓은 색의 의미가 정답이다 라는 느낌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싶어서. 세계적으로 팬톤같이 유행색을 그에 비해 발표하는 게 도료별로, 텍스타일별로, 화장품별로 몇백 개는 되는데 우리나라는 색표 만드는 회사가 소기업 한 군데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국 팬톤 가서 만들어 오고, 스웨덴 NCS 가서 만들어 오고, 인터코스 가서 만들어 오고, 일본 DIC 있죠. 그 팬톤이나 DIC나 이런 걸 쓰게 되면 그 나라 감각을 쓰는 거예요. 거기에 소비자가 되는 거죠. 감성 소비자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의 색채 시스템은 KS 컬러 시스템이고요. 색의 개수가 2135컬러의 표준 컬러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가지고 저희가 좀 더 자부심을 갖고 활용을 하고 수천 가지 색을 모은 표본이 이토록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은 아주 미묘하게 다른 색이더라도 우리에게 사뭇 다른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에 스며든 색들은 저마다의 기억과 의미를 품은 채 오늘도 우리의 곁에 머무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닿은 색은 무엇인가요? 어느 분야에 계시든 간에 그 자기 분야하고도 색채는 다 연결이 됩니다. 그죠? 문학도 당연히 문학이요. 뭐 당연하고, 예술 당연하고요. 공학 다 당연하죠. 자유로운 감상에 좀 여지를 열어두고 색을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